야, 점심에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네.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음식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30년간 식품 저장과 발효를 연구해온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냉장 보관만 하면 괜찮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김치, 계란, 생선, 반찬류처럼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냉장 보관이 독이 되는 순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 지인인 정순자님은 72세이십니다. 늘 깔끔한 분이셨어요. 남은 반찬은 바로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도 꼼꼼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자주 불편하다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 오래된 반찬에서 생긴 세균 독소가 원인이었습니다. 냉장고 온도는 적정했지만 보관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청소만 잘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냉장고 속에서 음식이 독으로 바뀌는 주요 원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김치는 냉장 보관 중에도 계속 발효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적절한 숙성을 넘어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숙성 단계를 지나면 유익했던 젖산균이 사멸하기 시작하고 대신 아민류 독성 물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도 이상에서 3주 이상 보관된 김치에서 아민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냉장고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런 현상은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김치를 한번 담그면 몇 달씩 두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속 김치 얼마나 오래 두고 드시나요? 박영수님은 69세이십니다. 그분은 평소 김치를 좋아하셔서 한번 담그면 석 달, 넉 달씩 두고 드셨어요. 처음엔 아삭하고 맛있던 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큼해지고 물러지는 게 당연한 줄 아셨습니다. 오히려 신김치가 몸에 좋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쓰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탓인 줄 알았어요. 소화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에는 자다가 속이 타는 것 같아 깨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위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랍니다. 김치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셨죠. 집에 있던 김치를 가져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민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섰더래요. 의사는 오래 발효된 김치의 아민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어요. 신김치가 몸에 좋다는 건 적당히 익은 김치를 말하는 거지 과도하게 발효된 김치는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김치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담그지 않고 일주일에서 2주일 분량만 소량씩 담그기 시작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김치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셨죠. 온도도 더 낮게 설정하셨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자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위염 증상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지금은 김치를 먹어도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김치는 신선할 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치는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담가놓은 김치가 많다면 덜어먹을 양만 작은 통에 옮겨 냉장고에 두고 나머지는 김치 냉장고 가장 낮은 온도에 보관하세요. 시큼한 냄새가 강하게 나기 시작하면 이미 유해 아민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아까워도 과감히 버리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김치는 신선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맛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달걀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냉장고 문 쪽에 있는 달걀 칸에 넣어 두실 겁니다. 냉장고를 살 때부터 그 자리에 달걀 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달걀 껍데기는 생각보다 숨구멍이 많아서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오르내리면 껍데기 안쪽에 결로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미국 식품안전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문 쪽에 보관한 달걀의 부패율이 안쪽 선반에 보관한 달걀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하네요. 혹시 아직도 달걀을 문 쪽 칸에 두고 계신가요? 김혜정님은 65세이십니다. 그분도 평생 달걀은 냉장고 문 쪽 수납함에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냉장고 제조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게 맞는 거라고 믿으셨죠.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여름에 시작됐습니다. 그해 유난히 더웠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달걀 프라이를 해 드셨는데 냄새가 조금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서 그냥 드셨어요. 점심때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했나 싶었는데 오후가 되자 설사가 시작됐어요. 저녁이 되어서는 몸에 열까지 났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가셨죠. 의사는 식중독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을 물으시더니 달걀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살펴보셨습니다. 달걀이 문 쪽에 그대로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미지근했습니다. 냉장고 안쪽은 시원한데 문 쪽만 온도가 높았던 거죠. 그날 날씨가 워낙 더워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그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탈진할 정도였다고요. 나이가 드니 회복도 더뎠습니다. 일주일은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어요. 체력이 떨어지니 온몸이 무기력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달걀만 봐도 속이 메스꺼웠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달걀 요리를 석 달 동안 입에 대지도 못하셨어요. 그 일 이후 달걀 보관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달걀을 사오면 바로 냉장고 안쪽 선반 가장 차가운 곳에 놓으십니다. 문 쪽 달걀 칸은 아예 비워 두셨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양념 같은 것들을 두신답니다. 보관할 때도 신경 쓰십니다. 달걀을 씻어서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껍데기에 물기가 남으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상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지금은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달걀을 드시고 계십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달걀은 꼭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라고 당부하신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킨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던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걀 자리를 바꿔보세요. 냉장고 안쪽 선반 1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종이 팩재로 보관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껍데기가 깨지는 것도 막아주고 온도 변화도 줄여주니까요.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는 습관도 오늘부터 바꾸세요. 마른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식중독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냉장고 안에서 생선과 채소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것저것 함께 넣어 두십니다. 특히 생선 위에 채소를 올려놓거나 같은 칸에 함께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생선에서는 특유의 비린내가 나죠?
그게 바로 휘발성 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아민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주변에 있는 채소에 흡착됩니다. 채소는 생선보다 구조가 더 성끌어서 이런 물질을 쉽게 빨아들이죠. 문제는 이 아민 성분이 채소의 산패를 빠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선하던 채소가 금방 물러지고 변색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 국립위생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생선 인근에 보관한 채소에서 발암물질 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구역을 제대로 나눠서 쓰고 계신가요? 조상철님은 74세이십니다. 그분은 냉장고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생선을 사오면 비닐봉투째로 냉장고에 넣고 그 위에 다른 채소나 반찬을 올려두셨죠. 공간도 아끼고 정리도 깔끔하게 되니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려고 냉장고에서 깻잎을 꺼내셨는데 냄새가 이상했답니다. 비린내가 배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직 싱싱해 보였는데 냄새는 생선 냄새가 가득했죠. 이상하다 싶어 생선을 확인해 보니 깻잎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깻잎을 물에 씻으면 되겠거니 했어요. 찬물에 여러 번 헹궜는데도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샀던 깻잎 한 봉지를 통째로 버리셨죠. 아깝긴 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오이를 꺼냈는데 또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생선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무도 마찬가지였어요. 냉장고 전체가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밴 채소로 만든 나물을 드신 후 속이 좋지 않으셨어요.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증상이 계속됐죠. 체한 건가 싶어 약을 드셨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상한 음식을 드신 적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음식은 안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생선과 채소 보관 방법을 바꿔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생선에서 나오는 성분이 채소에 배면 채소가 빨리 상하고 그걸 먹으면 소화기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냉장고 정리를 완전히 다시 하셨습니다. 생선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두기 시작하셨어요. 채소는 위쪽 칸에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셨죠. 두부나 계란 같은 것들은 중간 칸에 넣으셨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아 그냥 넣는 습관도 버리셨어요. 비닐봉투는 통기성이 없어서 냄새와 가스가 그대로 갇힌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선을 사오면 바로 밀폐용기에 옮겨 담으십니다. 뚜껑을 꼭 닫아 다른 음식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시죠.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냉장고 안 냄새가 확 줄었어요. 채소도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됐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지셨어요. 더 이상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한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냉장고를 열 때마다 뿌듯하다고 하십니다. 각각의 음식이 제자리에 잘 보관돼 있으니 찾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하시답니다. 주변 분들이 놀러 오시면 냉장고 정리법을 자랑하기도 하신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냉장고 구역을 나눠보세요. 생선은 밀폐용기에 담아 맨 아래 칸에 두시고 채소는 위쪽 칸에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비닐봉투째로 넣는 습관은 버리시고 제대로 된 용기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음식이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냉장고 냄새도 줄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반찬통은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를 쓰실 겁니다. 가볍고 깨지지 않으니 편리하죠.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도 수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오래 쓴 플라스틱 용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플라스틱은 저온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용출된다고 합니다. 처음 살 때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플라스틱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화학물질이 음식에 스며드는 거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온 저장 식품 중 15%가 플라스틱 성분 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산성이 강한 음식을 담으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김치처럼 발효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배기 시작하면 이미 플라스틱 분자 구조가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냄새 밴 용기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윤미선님은 68세이십니다. 그분은 알뜰한 성격이셔서 물건을 오래 쓰는 걸 미덕으로 여기셨어요. 특히 반찬통은 한 번 사면 5년, 6년씩 쓰셨습니다. 깨지지만 않으면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들은 대부분 10년도 넘은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 뚜껑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고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아무리 세제로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쓰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음식이 빨리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만든 나물이 오늘 벌써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냉장고 온도는 정상인데 이상했습니다. 반찬을 조금만 남겨뒀다가도 이틀이면 상했죠. 더 이상해진 건 본인 건강이었습니다.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어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항상 배가 묵직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딸이 놀러와서 냉장고를 보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반찬통들이 너무 낡았다고 당장 버리라고 했어요. 그분은 아깝다고 했죠. 아직 쓸만한데 왜 버리냐고 했습니다.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를 보여줬어요. 오래된 플라스틱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고 유리 용기로 새로 장만하셨어요. 처음엔 무겁고 불편할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냄새가 배지 않으니 더 좋았어요. 변화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이 상하는 속도가 확 줄었어요. 같은 나물을 담아도 플라스틱 용기 때보다 하루 이틀은 더 신선하게 유지됐습니다. 냉장고 냄새도 많이 줄었죠. 더 놀라운 건 본인 건강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입맛도 돌아오고 식사량도 늘었죠. 체력도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가 자신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다는 걸요. 아껴 쓰려던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셈이었습니다. 새 용기를 사는데 든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건강을 되찾은 게 훨씬 값진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 반찬통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오래 쓰면 안 된다고 당부하시죠. 특히 냄새가 배기 시작하면 바로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반찬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몇 년이나 쓴 건가요? 냄새가 배어 있진 않나요? 색이 변하거나 흐려진 건 없나요? 그렇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세요.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엔 무거워서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냄새도 안 배고 오래 쓸 수 있죠. 플라스틱 용기를 꼭 써야 한다면 3개월마다 상태를 점검하세요. 뚜껑 부분에 냄새나 색 변화가 있으면 바로 교체하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냉장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음식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진 않나요? 공간을 아끼려고 최대한 많이 넣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꽉 채우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냉장고는 찬 공기가 순환하면서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많으면 공기가 제대로 돌지 못해요. 냉기가 막히면 어떤 곳은 너무 차갑고 어떤 곳은 미지근해집니다. 이렇게 온도 편차가 생기면 미지근한 구역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죠.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냉장고 내부 온도 차는 최대 5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도면 작아 보이지만 세균 번식에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7도 이상이 되면 세균이 활발하게 증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냉장고 안이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으신가요? 최성희님은 70세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는 스타일이셨어요. 장을 한번 보면 일주일치를 몰아서 사셨죠. 냉장고가 꽉 차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냉장고 구석구석 빈틈없이 음식을 넣으셨습니다. 김치통 위에 반찬통을 올리고 그 사이사이에 채소를 끼워 넣으셨어요. 냉동실도 마찬가지였죠.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치를 꺼내보니 이상했습니다. 통 아래쪽은 잘 익어 있는데 위쪽은 색이 변해 있었어요. 갈색으로 변색되고 신 냄새가 났습니다. 같은 통에 담긴 김치인데 위아래가 다른 상태였던 거죠. 반찬들도 문제였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있는 반찬은 멀쩡한데 문 쪽이나 위쪽에 있던 반찬들은 자꾸 상했어요. 어제 만든 나물이 오늘 벌써 물러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해서 온도계로 냉장고 안을 재봤더니 구역마다 온도가 달랐어요. 안쪽은 2도인데 문 쪽은 7도 가까이 됐습니다. 위쪽 칸은 5도였고요. 같은 냉장고 안인데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 놀라웠어요. 음식이 자꾸 상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냉장고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냉기 순환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넣으면 찬 공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냉장고일수록 그런 현상이 심하다고 했죠. 그날부터 냉장고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상한 음식이나 오래된 것들을 모두 버리셨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뒀던 것들이 대부분 상해 있었죠. 그 다음엔 남은 음식들을 여유 있게 배치하셨습니다. 음식과 음식 사이에 손가락 2마디 정도는 간격을 두셨어요. 냉기가 통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드신 거죠. 냉장고 전체 공간의 70% 정도만 채우셨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온도계로 다시 재보니 구역별 온도 차이가 1도 이내로 줄었어요. 음식도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됐습니다. 김치도 고르게 잘 익었고 반찬도 잘 상하지 않았죠. 전기료도 줄었습니다. 냉장고가 음식을 식히려고 무리하게 작동하지 않아도 되니 전력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한 달에 몇천 원씩 절약됐답니다. 음식도 덜 버리고 전기료도 아끼니 일석이조였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냉장고를 열 때마다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전에는 꽉 찬 냉장고에서 원하는 음식을 찾느라 이것저것 꺼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면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게 되고 온도도 올라갔죠. 이제는 한눈에 뭐가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필요한 것만 꺼내면 되니 문 여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냉장고 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기도 편해서 장 볼 때도 중복 구매를 안 하게 됐죠. 지금 그분은 주변 분들에게 냉장고는 여유 있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꽉 채워두는 게 알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낭비라고 하시죠. 음식 상해서 버리는 게 더 아깝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빽빽하게 차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과감히 비우세요.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나머지는 여유 있게 배치하세요. 냉장고는 70% 이하로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음식과 음식 사이에 공간을 두고 냉기 통로는 반드시 비워두세요. 특히 냉장고 뒤쪽 벽면은 찬 공기가 나오는 곳이니 그쪽은 꼭 비워두셔야 합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쓰신다면 더 주의하세요. 냉각 성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온도를 점검하시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가 음식도 살리고 전기료도 아끼고 건강도 지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장 보관이 안전하다는 상식은 틀렸습니다. 온도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고 청결보다 중요한 건 분리와 관리입니다. 김치는 신선할 때 드세요.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먹을 만큼만 담그시고요. 달걀은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생선과 채소는 반드시 분리하시고 생선은 밀폐 용기에 담아 맨 아래 칸에 두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오래 쓰지 마시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세요. 냉장고는 70%만 채우고 냉기 통로는 비워두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냉장고는 진짜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 됩니다. 잘못된 보관 습관을 그대로 두면 미생물과 독성 물질이 쌓여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냉장고 속 가장 오래된 음식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동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냉장고 속 지금 한번 열어보실래요? 지금까지 건강하고파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